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쌤의 이영교실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의 교과서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부해야 될 문법상을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오늘 배울 내용은 관사입니다. 관사 그러면 여러분들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문법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영어 선생님들조차도 어려워하고 심지어 원어민조차도 어려워하는 관사. 워낙에 예외 상황이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여러분들 하지만 꼭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외가 많긴 하지만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인 원칙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어려운 부분이지만 여러분들 마음 다 잡고 열심히 할 준비 되셨죠?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이제 서답형 이렇게 영작 같은 거 할 때 특히 이 관사 때문에 틀리는 학생들도 종종 있고 감점당하는 친구들이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관사가 도대체 무엇이냐, 관사의 개념에 대해서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정관사 어언과 정관사 the가 쓰이는 원리, 언제 어가 쓰이고 언제 the가 쓰이는지를 기본적인 원리만 오늘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문법 용어를 딱 들으면 대충 감이 와요. 예를 들자면 뭐 명사 그러면 이름 명자니까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 관사 그러면 여러분 이 관자가 무슨 관자인지 혹시 아시는 친구가 있을런지요? 만약에 이걸 아는 친구가 있다면 굉장히 한자를 잘하는 친구입니다. 이 관자가 갓관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왕관이라든지 뭐 예수님 쓴 면류관이라든지 이게 머리에 쓰는 거 있잖아요. 이걸 관이라고 해요. 그럼 도대체 머리에 쓴다라는 이 관사가 무슨 의미냐? 자, 이제 선생님 결론적으로 말하겠습니다. 관사를 어디다 붙이냐면요, 기본적으로 명사에다가 붙이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명사라는 애가 있는데 얘한테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모자 같은 걸 씌우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관사는 명사의 범위를 정해주는 거예요. 다시요. 관사는 뭐라고요? 명사의 범위를 정해주는 걸 관사라고 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관사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부정관사와 정관사가 있는데, 이 부정관사 할 때 이 부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정 그러면 낫이잖아요. 낫. 아니다 이런 말이고요. 이게 아니라 뭐냐면요, 부정이에요. 이 정이 무슨 정자입니까? 그렇죠. 정해져 있다 할 때 정자입니다. 그래서 부정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뜻이고요. 정은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부정관사는 어와 언이고요. 정관사는 the인데 여러분들 발음상으로도 아시겠지만 어는 뭘로 해서부터 있냐면 원에서부터 왔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정관사 the는요, 저것 바로 거기서 왔어요. that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발음도 비슷하죠. 자, 다시요. 부정관사어는 여러 개 중에서 그냥 하나 이런 말이 되겠고요. 정관사는 바로 그거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는지요? 그러면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관사라고 하는 건요,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명사에다가 이 그림을 잘 생각하세요. 명사에다가 어떤 관을 씌운 거야. 그래서 어디까지 그 범위를 정해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영어로 관사가요, article이에요. article은 여러분들 보시면 사전을 쳐 물품 아니면 신문 기사 무슨 어떤 법의 조항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결국은 article 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을 분류하고 온 거예요. 어떤 범위에 따라서 분류한 거를 바로 관사로 합니다. 우리말에는 관사가 왜 없을까요? 여러분들 이거는 동양 서양 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보시면 돼요. 동양은요 보통 그냥 앉아서 그냥 미동량 별로 없이 그냥 농업을 지으면서 보통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명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뭐 이런 개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자, 여러분들 부모님이
집에 오시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사과 사왔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사과를 하나만 딱 사오시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사과 사왔다 그러면 사과를 뭐 이렇게 여러 개를 사오시죠. 그런데 아버지가 딱 들어오시면서 얘들아, 아빠가 오늘 사과들을 사왔단다. 그럼 뭔가 어색하죠? 자, 그래서 원래는 사과들이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단수 복수 개념을 이렇게 막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그냥 사과 사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교실에 학생이 많네요. 원래 학생은 들이 맞죠. 학생들이 많네요가 맞는데 그냥 우리는 교실에 학생이 많아요도 알아들어요. 그렇죠? 어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이런 동양의 문화권에서 비롯된 거고요. 근데 서양은요, 상업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숫자가 중요하고 범위가 중요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명사의 범위가, 이 명사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가 영어에서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얘들이 좀 까탈스러운 애들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chair가 뭡니까? 의자죠.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 영어에서 쓰일 때 chair가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쓰이냐면 a chair, the chair, chairs 아니면 뭐 the chairs 이렇게 써요. 그냥 chair만 쓰이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영어 단어를 외울 때 chair만 외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영어에는 그 명사의 범위가 중요하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세상에 의자가 정말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민들이 생각하기에 세상에 그 많은 의자 중에 네가 말하는 의자는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a chair 그러면 어떤 의자 이런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a chair니까 어는 하나잖아요. 그래서 셀 수 있는 게 하나 있다. 영어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 아까 얘기했죠. 세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명사도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가 나누어집니다. 자, 그것처럼 일단은 어를 붙인다는 얘기는 셀 수 있는 명사에만 붙일 수 있어요. 셀 수 없으면 못 붙이겠죠. 자, 그 다음에 a chair 그러면 의자 하나잖아요. 이거는요 불특정이에요. 어떤 정해진 의자가 아니라 나 의자 하나 필요해요 하면은 어떤 특정한 의자가 필요하다는 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합니다. 이따가 왜 중요한지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처음 듣는 겁니다. a chair 그러면 어떤 의자긴 어떤 의자인데 처음 접하는 의자예요. 아시겠어요? 자, 요거 왜 중요한지 좀 이따 보세요. 자, the chair는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특정한 겁니다. 그 의자. 자, 그래서 그 의자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의자예요. 그러니까 얘가 새로운 정보, 신정보라면 얘는 구정보예요. 이미 알고 있는 정보예요. 아시겠죠? The chair 그럼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의자예요. 자, 그 다음입니다. chair 그러면 전체를 나타내죠. 자, 그래서 s를 붙이면서 얘 의자의 범위가 뭐예요? 의자 모두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관사의 어떤 그런 개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셀 수 있는 명사냐 없는 명사냐 요건 나중에 선생님이 설명할 기회가 오는데요. 셀 수 있는 명사는요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자, 셀 수 없는 명사도 있겠죠? 자, 셀 수 없는 명사도 있는데 셀 수 없는 명사는요 아무리 쪼개도 균일한 성격을 유지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물 한 바가지도 물이에요. 자, 근데 한 방울의 물도 물이죠. 변하지 않죠. 일정하죠. 이거는 셀 수 없는 명사예요. 자, 근데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chair 보세요. chair를 잘게 쪼개보세요. 자, 그래서 잘게 쪼개진 의자 조각을 가지고 자, 의자입니다. 할 수 있어요? 없죠? 없죠. 자, 이거는 셀 수 있는 명사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물론 예외는 있을 수 있지만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 원리를 가지고 한번 우리 적용을 해볼게요. 자, 빵, bread. 셀 수 있어요? 셀 수 없어요? 자, 빵을 이만큼도 빵이에요. 쪼갰어요. 요만큼 빵이에요? 아니에요? 빵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빵은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아시겠죠? 햄버거 어떨까요? 햄버거는요, 잘게 쪼갰어요. 근데 잘게 딱 쪼갰다 보니까, 여기 뭐야. 그 햄버거에 박혀있는 깨 하나만 딱 잡힌 거예요. 이거 햄버거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햄버거는 셀 수 있는 명사가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요거 주의하세요. 많이 틀립니다. 자, 그래서 어와 더의 구분을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아까 선생님 어는 뭐라고 했어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새로운 정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I read a book. 내가 책 한 권을 읽었어요 라고 할 때 이 책은요 정해진 책이 아니에요. 어떤 책 한 권을 읽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기 아니기 때문에 그 책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거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좀 이따 왜 중요한지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관사 the는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아까 정해져 있고요. 이미 알고 있는 구정보입니다. 자, 여기 볼게요. I read a book. 여기까지는 어를 써야 되는 게 맞아요. 내가 책 한 권을 읽었어요. 근데 아직 정해져 있는 책이 아니죠. 세상에 많은 책 중에 어떤 책을 읽은 거예요. 근데 그 책이 정말 재밌더라고요. 이때 이 책은 이미 여기에 나온 정보죠. 그러니까 그 책, 정해져 있는 책도 되고 그 다음에 이미 앞에서 말했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정보가 아니에요. 구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책은 매우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자, 부정관사, 정관사 차이 감이 조금 오셔야 될 텐데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여러분들 답변하기 전에 지금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한번 빈칸에 하나씩 한번 넣어볼까요? 어가 들어갈까요? 너가 들어갈까요? 준비되셨나요? 자, 여러분 어떻게 풀어보셨나요?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볼게요. 여러분이 분명히 영상을 멈추고 답변을 했을 거라고 믿어요. 자, 좋습니다. There was a man and a woman in the waiting room. 자, 대기실이죠. 자, 대기실에 남자 하나가 있었고 여자 하나가 있었겠죠. 자,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어를 쓰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man was American and woman was French. 남자는 미국인이었고 자, 세상에 남자 많잖아요. 근데 어떤 남자를 말하는가? 요 앞에서 말했던 이 새로운 정보, 얘 있잖아요.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그러니까 얘는 너가 되겠죠. 그 남자는 미국인이었고 여기는요. 그 여자죠. 그러니까 the woman was French. 그 여자는 프랑스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It's too warm here. Can you open window please? 그랬습니다. 야, 여기 너무나 덥구나. 이 선생님이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야, 여기 너무나 덥구나. 자, 창문 좀 열어주겠니?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수업 시간에 잘 들어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쌤이 이렇게 딱 들어. 아, 야, 여기 왜 이렇게 더워? 막 땀 냄새 나고 너희들 냄새 쩔어. 야, 창문 좀 열어줄래? 라고 말할 때 앞에 있는 친구가 선생님, 도대체 몇 학년 몇 반 창문을 열어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죠.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는 참 잘 보살펴줘야 되는 친구입니다. 그렇죠? 자, 그 친구 알아요. 창문 좀 열어 그러면 그 친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엽니다. 아시겠죠?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과 그 학생이 어떤 창문인지를 서로 아는 얘기예요. 정해져 있는 창문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너가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네. 이 학생이 도대체 세상에 있는 그 많은 창문 중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서로 상식적으로 알아요. 아시겠죠? 자, 이랬을 때 너를 쓴다 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조금씩 어렵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요.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관사는 문법의 끝판왕이에요. 선생님도 두려워하고 있고 선생님도 늘 연습하는 부분입니다. I bought an apple. 자, 여기는 뭐가 들어갈까요? 정답은 둘 다 가능하겠죠. 원래는 선생님 이걸 답으로 하려고 했는데요. 이것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I bought an apple. 그럼 무슨 말이에요? 새로운 거죠. 그냥 내가 정해져 있지 않은 사과 하나를 샀다. The apple은요. 그 사과를 샀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둘 다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컨텍스트가 없어요. 여러분들 언제 언니들하고 언제 너가 이 문장 하나 가지고 정해줄 수가 없는 게요. 문맥이 있어야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자면 나랑 어떤 친구랑 갔을 때 야, 저 사과가 정말 맛있게 생기지 않았니? 그랬는데 야, 저기 특별한 다른 사과에 없는 저기 무슨 무늬 같은 것도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야, 너 그거 알아? 내가 어제 오후에 그 사과를 샀어. 이렇게 말할 때는 너가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I bought an apple 하면 사과 하나 샀다. I bought the apple. 내가 그 사과 샀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둘 다 답이 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자, 그 다음입니다. There is an apple in the juice.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 뭡니까? 빨리 말해보세요. 내가 말하기 전에. 자, 보겠습니다. There is an apple in the juice. 그러면, 자, 그 주스에는 on 이라고 답한 친구 손 들어볼까요?
선생님, 앞뒤 내용을 모르니까 더욱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과가 있다. 이렇게 되지 않을게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답은요. 관사가 여기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그 주스에 사과가 on apple. 그럼 무슨 말이냐면 그 주스 안에 사과가 이렇게 둥둥둥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주스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주스는 거의 없겠죠. 이 말은 뭐냐면 그 주스에 사과가 있다는 말은 사과 성분이 들어있다는 얘기겠죠. 그럴 때 여기서는 쓰지 않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주셔야 될 게 무관사일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성분을 말할 때는 셀 수 없잖아요. 사과 성분을 말할 때는 여러분들이 셀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스로 만들었을 때는 그렇죠? 그럴 때는 무관사로 쓰여야 되겠죠. 자, 그 다음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음 중 원어민들에게 어색하게 들리는 것은 하지만 여러분들이 찍어도 확률은 33.3333%가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A book is on the desk. There is a book on the desk. The book is on the desk. 자, 원어민들이 어색하게 들리는 거 어떤 분의 유튜브에 이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굉장히 좋아서 선생님 가져왔는데요.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문법책에는요. 여러분들 선생님들 이게 보여드리면 선생님들도 당황해 하실 건데 왜냐하면 문법적으로 틀려 보이는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선생님 예전에도 이야기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자, 뭐냐면요. 영어에서는요.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교과서에는 절대 나오지 않는 이거 문미초점. 문미초점이 뭐라고 했어요? 영어에서는 중요한 정보, 새로운 정보를 뒤로 빼요. 그래서 가주, 진주 이런 게 나온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선생님 이미 영상을 작년에 올렸고 제발 한번 보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플리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원칙이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한번 볼게요. 책 한 권이 있다. 책상 위에. 그 책상 위에.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정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들 there is, there are 구문이 왜 생겼냐면요. 이거 굳이 왜 합니까? 이거 되잖아요. 책 한 권이 있다. 근데 왜 굳이 there is 이거 유도부사를 써가지고 얘를 주어 뒤로 빼돌리는 짓을 하냐고요. 왜 그러냐면 영어에서 이 문미초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예요? 새로운 정보죠. 아까 선생님 어가 들어가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정해지지 않은 것도 되지만 뭐라고요? 그렇죠. 새로운 정보죠. 그래서 책 한 권이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새로운 정보가 영어에서 어디로 와야 된다고요? 뒤쪽으로 오는 게 자연스럽다. 그래서 there is, there라 구문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것도 어법적으로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원어민들은 이런 걸 좋아하지 않는 어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there is a book on the desk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the book is 얘는요. 왜 가능해요? The book이니까 뭐야? 구정보죠? 이미 알고 있는 그 책이에요, 그 책. 그렇기 때문에 앞에 와도 상관이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the book is on the desk. 그 책이 그 책상 위에 있더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입니다. 자, which one is right? 자, 원어민들은 어떤 것을 더 자연스럽게 생각할까요? 자, 아까 거보다 난도가 조금 더 높은 겁니다. 한번 볼게요. There is a book on the desk. Tom wrote a book. There is a book on the desk. The book was written by Tom. 자, 우리나라 문법책에 의하면 1번도 맞고 2번도 맞아요. 하지만 원어민의 습성상 여기 하나는 어색하지 않고 하나는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는 어색하고 하나는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뭐가 어색할까요? 아까 선생님 이야기한 그 원리를 대입하면 됩니다. 빨리 화면을 멈추고 잠깐 생각해 보세요. 제발 생각이라는 걸 해주세요. 좋습니다. 보겠습니다. There is a book on the desk. 선생님 아까 설명했죠? 자, there is, there라 구문이 왜 나왔어요? 자, 여기 새로운 정보를 뒤에 보내기 위해서 문미초점 됐죠? 자, 그래서 책상 위에 책 한 권이 있어요. 됐죠? 자, 탐이 그 책을 썼어요. 그 책은 탐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그 책이 새로운 정보예요? 탐이 새로운 정보예요? 그렇죠? 탐이 새로운 정보. 누가 썼는지 여기까지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정보인 탐을 어디로 돌려야 돼요? 뒤로 돌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문법책에서는 1번, 2번 다 맞아요. 자, 보겠습니다. 다시요. 책상 위에 책 한 권이 있어요. 새로운 정보예요. 자, the book. 얘가 부정보가 됐죠? 그 책은 쓰여졌어요. 누구에 의해서 새로운 정보? 탐에 의해서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문미 초점이 영어에선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은 오늘은 1탄이에요. 관사가 어렵기 때문에 좀 쪼갰어요. 다음에 2탄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그거 있잖아요. 선생님, 강에는 무조건 the를 붙인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근데 호수에는 the를 안 붙여요. 이런 뭐 예외 상황 되게 많습니다.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산에는 the를 안 붙이는데 산맥에는 the를 붙인다네요. 사막에는 또 the를 붙인대요. 자, 이런 거 바다에도 the를 붙인대요. 근데 지구 유일물에도 the를 붙인다는데 어떤 때는 또 안 붙이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자, 이거를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요것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걸 알아야 다음에 우리가 또 진도를 나갈 수 있어요. 자, 명사는 영어에서 명사는 셀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아까 선생님 뭐라 했어요? 셀 수 있는 명사는 뭐야? 잘게 쪼개면 성격이 변해요. 자, 의자를 잘게 쪼개서 이거 의자예요 할 수 없어요? 셀 수 있는 명사입니다. 셀 수 없는 명사는 잘게 쪼개도 성질이 변하지 않아요. 자, 이만큼도 물이고 요만큼도 물이에요. 그렇죠? 이만큼도 주스고 요만큼도 주스예요. 아시겠죠? 이만큼도 산소고 요만큼도 산소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하튼 간에 셀 수 있는 명사에는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관사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최어라는 말은 세상에 최어가 많은데 어떤 최어? 그래서 관사라는 게 뭐라고요? 관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명사의 범위를 정해주는 것이다. 했죠? 그래서 어체 어떤 의자 범위를 정해준 거예요. The chair 바로 그 의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 근데 부정관사 어와 너는 뭐라고요? 정해지지 않은 거라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뭐예요? 새로운 정보 뭐와 연관돼요? 이게 중요한 거 문미 초점과 연결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정관사는 뭐예요? 특정된 거예요. 자, 부정보 이미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도 뭐 문미 초점에 얘는 해당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부정보니까 뭐 크게 제약사항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과 함께 관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함께 공부해 봤는데요. 그 이제 어려운 부분이에요. 마음 준비 단단히 하시고 차근차근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봐요. 만약에 어려운 게 있다면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찾아와서 질문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댓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해치지 않아요. 자, 다음 시간에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Bye bye everyone.